1월 10일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떡상할 것 같은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월 11일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정부가 주택 공급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 공급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올라 있고 건설 자재들 인건비는 올라 있고 그 상태에서 건설 회사들이 분양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주택 공급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재건축, 재개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서 도심 내, 중요합니다.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거예요. 도심 외곽이 아니에요. 도심 내 공급.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안전진단이 제외됐습니다. 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재건축 진행을 하려면 이 건설 안전 업체를 통해서 예비 안전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자체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충분하네 라고 해서 다시 실제 안전 진단을 또 나와요. 그렇게 돼서 안전 진단을 통과시켜주면 구역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빨라도 4, 5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한 6, 7년은 걸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안전진단, 예비 안전진단과 안전진단, 그리고 조합 설립이. 그런데 지난 10년 넘게 이 서울시는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주지 않았어요. 이 재건축이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라고 가격을 올리는 주체라고 하면서 이 그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게다가 용적률 500%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축 아파트들을 보면 용적률이 350% 미만이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용적률은 273%입니다. 근데 이거만큼 더 큰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땅은 좁은 곳에 건물을 높이 올려서 건설사의 분양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업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건설하기에 사업이 좋아. 우리가 남는 이익이 더 많을 수 있어 라고 정해준 게 이 용적률이 핵심 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24년 1월 10일 이 재건축 시장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동의서만 거두면 재건축 조합 설비 가능해요. 왜냐하면 동의해놓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는 건데 동의하세요. 안전진단 쉽게 해줄게요 라는 게 이번 1월 10일 대책의 핵심입니다. 자,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기존 아파트가 용적률 200%를 넘어가면 사업성이 어려워서 노후돼도 재건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로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준다고 하니 많은 단지들이 사업성 있는 재건축을 해볼 만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리스트에 넣기. 제가 뭐 높은 비싼 재건축 시장 말고 그 음마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를 리스트에 한번 넣어보자고요. 제 머릿속에는 광명의 철산주공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12단지와 13단지가 있습니다. 12단지가 있고 13단지 있고 여기 철산역이 있어요. 7호선. 그런데 이제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줬잖아요. 얘네 해버린 거야. 그래서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봐야 하냐, 어떤 게 메리트가 있느냐, 이런 거죠. 30년이 넘었는데 안전진단 통과 못해서 발목 잡힌 아파트 단지,
그리고 30년이 아직 안 된, 한 5년쯤 남아서 재건축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단지, 이 두 단지가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왜? 우리 이거 시작만 하면 재건축 바로 승인 날 것 같아. 야, 이때까지 안전진단 부족해서 승인이 안 났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그냥 안전진단 바로 통과야. 라는 게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거죠. 이런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 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3호선 무학재역에 보면 무학천구 1차가 있어요. 무학천구 1차. 괜찮아 보입니다. 1994년에 건축돼서 862세대입니다. 자, 영등포 대림동에 2호선, 7호선 대림역. 네, 여기 대림역 있죠. 대림역 2호선과 7호선이 같이 가고, 네, 이 신동아 아파트, 그리고 여기 안양천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구로현대가 있습니다. 구로현대도 네, 이 대림역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500세대 넘고 1992년도 된 2년 건축입니다. 자, 다 영등포가 되게 많네요. 2호선, 7호선의 신풍역 근처에 신대방 5호선 1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디역, 그리고 대림역 있죠. 그리고 신안산선이 착공이 되면 여기에 신안산선 대림역이 들어오는 곳인데, 여기에 신대방 5호선 1차 아파트 가격은 좀 높아요. 네, 1988년 건축이 됐고 1300세대다. 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 대방 1동 1호선 대방역, 신림선 대방역, 대방주공 2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대방역이 있고, 여기 어딥니까? 네, 여기가 어딥니까? 여의도예요. 여의도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단지고, 여기 영등포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는 재건축 성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서울 중랑구에 신내동이 있습니다. 신내동. 여기는 진짜 너무 아파트들이 낡아가지고, 네, 곧 있으면 이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는 아파트. 그래서 30년이 된 아파트인데 세대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신내 6단지부터. 그리고 노원구는 다 알고 있죠. 노원구 상계동. 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보신다면 이 인천 연수구의 송도인데, 송도는 아니고 여기 남쪽에 이제 송도가 있는데, 여기 동춘동이 있어요. 동춘동에 연수 한양 현대 현대 1차, 여기도 되게 사업성이 좋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용적률이거든요. 용적률이 111%인데 정부에서 500%까지 만약에 준다면, 네, 엄청난 사업성을 가져갈 동네고, 200% 미만의 그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시세를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